노년의 외로움과 소외감은 단순한 감정적인 불편함을 넘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노년기에는 그 깊이와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일상에서의 작은 순간들부터 시작되어 큰 고립감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이해하고 더 깊이 다루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회적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방문이나 전화 통화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며 점차적으로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점차적으로 자신을 세상과 단절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더욱이 오랜 친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느끼는 상실감은 이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몸 전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완화하고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가족이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단순한 안부 묻기 이상의 대화, 즉 어르신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은 그들이 여전히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소외감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이 어르신의 삶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활동과 교류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나도 여전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체조 미술 교실, 음악 프로그램,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은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는 정신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정보를 찾아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술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나 손자들의 도움으로 사용법을 익히다 보면 이러한 기술은 외로움을 줄이고 소통을 늘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연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드닝은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독서나 음악 감상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평온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매일의 일상이 단조롭지 않고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의 성과를 가족과 나누는 것은 대화의 주제가 되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선활동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작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나 손재주가 있다면 소소한 공예품을 만들어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보람을 느끼며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운동 후 느껴지는 상쾌함과 성취감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또한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신체적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외부의 도움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 많이 교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족과 사회에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우러질 때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